혹시 비 오는 날에 그 콘크리트 붓는 거 보면서 저거 괜찮나 하고 궁금했던 적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? 오늘은 바로 그 궁금증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저희가 오늘 볼 자료는 강호식 콘크리트 타설 가이드라인이에요. 이걸 보면서 비 오는 날 콘크리트 작업이 왜 기본적으로는 좀 피해야 하는지, 또 근데 정말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면 어떤 점들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는지 그 핵심을 알아보겠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이 가이드라인은 뭐 단순히 된다 안 된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. 비가 올 때 콘크리트 타설하는 게 품질에 어떤 영향을 딱 주는지, 그리고 그 영향을 줄이려면 뭘 미리 준비하고 나중에 뭘 또 챙겨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. 오늘 저희는 이 절차랑 기준을 좀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. 특히 그 시간당 3mm라는 기준이 있잖아요. 이게 왜 나왔는지도 한번 짚어볼 거고요. 좋습니다.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보죠. 왜 비 오는 날 콘크리트 타설이 위험하다고 하는 건가요?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빗물이죠. 빗물이 콘크리트에 섞여 들어가는 건데요. 콘크리트라는 게 원래 시멘트하고 물하고 그 딱 맞는 비율로 만나서 화학 반응으로 굳는 거잖아요. 근데 이때 필요 이상으로 물이 많아지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. 이걸 보통 물 시멘트 비율이 높아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. 물 시멘트 비. 그게 높아지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안 좋은데요? 그냥 좀 묽어지는 거 아닌가요? 어, 단순히 묽어지는 걸 넘어서죠. 뭐랄까, 그 케이크 반죽 같은 거에 물을 너무 많이 넣으면 재료들이 막 분리되고 제대로 안 구워지잖아요. 콘크리트도 비슷해요. 재료 분리가 일어나기 쉬워지고요. 또 블리딩이라고 해서 물이 표면으로 너무 많이 올라오면 그 위에 레이턴스라고 하는 약간 미세한 찌꺼기 같은 층이 생겨요. 이게 나중에 콘크리트 이어 부을 때 잘 안 붙게 만들죠. 아하. 결국엔 강도가 약해지고 또 굳는 시간도 좀 들쭉날쭉해지고 장기적으로 보면 구조물의 내구성, 그러니까 수명까지 줄어들 수 있는 문제입니다. 와, 이게 그냥 강도 문제만이 아니라 건물 수명까지 연결되는 거군요. 그럼 청취자분들이 비 오는데 공사 괜찮나? 걱정하시는 게 당연하겠네요. 그래도 정말 부득이하게 타설해야 한다면 어떤 기준 같은 게 있나요? 네,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시간당 강우량 3mm 이하일 때, 그것도 아주 엄격한 조건 하에서만 타설을 고려해 볼 수 있다,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3mm요? 왜 하필 3mm죠? 이게 그 첨부된 연구 결과를 보면요. 시간당 3mm 정도 비에 한 30분만 노출돼도 콘크리트 강도가 최대 20%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나와요. 20%나요? 꽤 큰데요? 그렇죠. 보통 콘크리트 설계할 때 강도 여유분을 한 10% 내외로 보거든요. 근데 20% 저하는 이 여유분을 훌쩍 넘어서는 거죠. 그래서 이 3mm를 관리 가능한 어떤 마지노선으로 보는 겁니다. 이거보다 비가 더 많이 오면 원칙적으로는 중단해야 하고요. 시간당 3mm. 생각보다 진짜 엄격한 기준이네요. 그럼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을 하려면 누가 책임지고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분명해야 할 것 같은데요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시공사는 강우식 콘크리트 타설 계획서라는 걸 미리 딱 만들어서요. 책임 기술자한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. 여기에는 뭐 예상 강우량은 어떤지, 자재는 어떻게 관리할 건지, 비가림은 어떻게 할지, 사람은 몇 명 투입할지 이런 게 다 들어가야 하고요. 그럼 책임 기술자는 뭘 하나요? 책임 기술자는 이 계획이 괜찮은지, 또 현장에 지금 비가 얼마나 오는지 직접 확인하면서 타설을 할지 말지 최종 결정을 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. 그리고 레미콘 회사도 당연히 골재 보관부터 운반까지 빗물이 안 들어가게 막을 책임이 있고요. 아하, 계획 세우고 승인받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거군요. 그럼 실제 현장에서는 뭘 딱딱 챙겨야 할까요? 기억해 둘 만한 게 있을까요? 네, 몇 가지 핵심적인 것들이 있습니다. 첫째는 자재 관리인데요. 골재, 그러니까 모래나 자갈 같은 거요. 이걸 비 안 맞게 꼭 덮개가 있는 곳에 두거나 아니면 방수포를 완전히 덮어야 하고요. 골재가 이미 물을 머금고 있을 수 있잖아요. 그 표면 수분 함량도 계속 재서 콘크리트 배합할 때 물량을 조절해야 합니다. 골재부터 신경 쓸 게 많군요. 운반할 때나 아니면 이제 직접 타설하는 현장에서는요? 레미콘 트럭 있잖아요. 그 윗부분에 재료 넣는 구멍, 호퍼라고 하는데 여기에도 꼭 덮개를 씌워서 운반 중에 비가 안 들어가게 해야 하고요.
타설할 장소에는 천막 같은 걸로 비가림 시설을 하고 바닥에 물 고여 있으면 완전히 제거한 다음에 타설을 시작해야죠. 그렇군요. 그럼 콘크리트를 다 부었어요. 그럼 이제 끝인가요? 않게 보호해야 합니다. 이게 중요하고요. 그리고 품질 확인도 빼놓을 수 없죠. 현장에 들어온 레미콘이 물량, 단위 수량에 맞는지 확인하고 또 타설된 콘크리트랑 똑같은 조건에서 굳힌 시험용 콘크리트, 공시체라고 부르는데 이걸 만들어서 28일 뒤에 강도 시험을 꼭 해야 합니다. 최종 품질 확인이죠. 와, 정말 단계마다 꼼꼼하게 확인하네요. 근데 만약에요, 계획이랑 다르게 작업 중에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지면요? 그럼 어떡하죠? 아, 그럴 수 있죠. 예측 못한 폭우로 시간당 3ml를 넘겼다. 그러면 즉시 타설을 멈춰야 합니다. 이때 중요한 건 원래 계획했던 위치가 아니더라도 타설을 멈춘 부분에 시공 이음이라는 걸 빨리 만들어야 해요. 나중에 이어부을 경계면을 만드는 거죠. 시공 이음이요? 네, 뭐 철망, 메탈라스 같은 걸 써서 일부러 표면을 좀 거칠게 만들기도 하고요. 나중에 다시 타설할 때는 이 경계면을 깨끗하게 처리하고 물을 충분히 뿌려서 적신 다음에 새 콘크리트를 빈틈없이 채워 넣어야 합니다. 그리고 온도에 따라서 이어치기 허용 시간도 정해져 있거든요. 이것도 꼭 지켜야 하고요. 예. 25도씨 이하면 2.5시간, 넘으면 2시간. 아, 중단할 때 처리 방법이랑 다시 시작할 때 주의사항까지 명확해야 하는 거군요.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타설을 관리는 어떻게 마무리되나요? 타설 후에 콘크리트가 충분히 굳을 때까지 비에 씻기지 않도록 보호하는 거. 이걸 양생이라고 하는데요. 이 초기 양생이 정말 중요합니다. 그 다음에는 표면에 굴재가 드러났다거나 균열이 생기지는 않았는지 눈으로 확인하고요. 아까 말씀드린 공시차 있죠? 그 강도 시험 결과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품질이 괜찮은지 판정합니다. 만약 문제가 발견되면 책임 기술자가 지시하는 대로 보수나 보강을 해야 하고요. 들어보니까요, 비 오는 날 콘크리트 타설은 이게 단순히 아이고 비 맞으면서 일하시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건물이 안전하고 직결되는 아주 세심하고 기술적인 관리가 필요한 작업이네요. 특히 그 시간당 3mm라는 기준하고 단계별로 점검하고 기록하는 것의 중요성이 확 와닿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피해야 하지만 어쩔 수 없다면 이 가이드라인처럼 명확한 기준과 절차, 그리고 책임 있는 관리를 통해서 품질 저하 위험을 최소화하는 게 핵심인 거죠. 모든 과정의 기록은 그래서 더 중요하고요. 오늘 이야기 나눠보니까 우리가 매일 지나치고 보는 건물들 있잖아요. 이게 얼마나 많은 규정 속에서 또 보이지 않는 노력 속에서 세워지는지 새삼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. 혹시 청취자 여러분도 주변 공사 현장을 보실 때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처럼 날씨와 콘크리트 품질, 이 사이에 어떤 숨겨진 관계에 대해서 한번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? 다음 분석에서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.